안녕하세요. 산업안전지도사 1차 시험 얼마 전에 봤죠. 그래서 산업안전지도사 1차 시험에 대한 기출문제 해설, 시험 문제 75문제에 대한 해설, 요거를 이제 강의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해설이 이제 지도사는 기사가 달라요. 오지선다형인데 이게 합격할래 똑같은 문제는 안 납니다. 중요한 거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지 합격을 하는가. 이거를 좀 얘기해 주려고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에듀안전의 원장 김세영입니다. 그럼 합격 비결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해설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합격 비결. 자, 2023년 이제 합격자 현황과 이걸 분석을 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전체가 6,000명이 이제 접수했다가 실제 응시한 자는 5,200명. 1,000명이 안 했어요. 이건 왜 안 했냐.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죠. 근데 좋다는 얘기는 들어갔고, 이제 시험 접수는 했는데 응시를 안 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응시자로 본다면은 2022년 전년도에 약 2배가 증가됐어요. 왜? 안전 쪽이 좋더라. 특히 산업안전 지도사는 누구나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확실하게 취업도 되고 자기 사업도 되고, 그래서 뭐 은퇴자라든가 또 신규 취업이 잘 안 되시는 분들 이걸 지도사를 따면 좋다 하는 소문이 퍼졌죠. 그러다 보니까 2배로 늘었어요, 응시자가. 이제 내년 2024년도에는 이게 10,000명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 준비하시는 분들, 또 올해 합격이 안 되신 분들은 강의를 잘 들으시고 올바른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합격률도 보니까 24% 됐어요. 작년보다 낮아요. 작년에는 39%입니다. 보통 산업안전지도사 1차는 40% 전후로 합격이 됩니다. 높은 합격률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덤벼드는 거죠. 40%는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것도 국가 전문 자격증인데, 국가 기술 자격증은 뭐 3%, 8%밖에 안 돼요. 물론 1차, 2차, 3차가 있지만, 이 40% 시켜준다는 건 상당히 많이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금년에는 낮아졌어, 이게. 이 낮아진 거는 시험 문제도 약간 까다로워진 면이 있어요. 왜? 응시자가 늘어가니까. 그렇지만 너무 준비 안 된 분들이 너무 시험을 많이 봤다. 제대로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시험 봤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합격을 하시려면 공부를 제대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요. 과목별 3과목이죠, 1차 시험이. 1과목, 2과목, 3과목이 있는데, 이 과락자가, 이 평균 점수가 이제 58점. 이게 법령이죠. 그 다음에 산업안전 일반, 이론이죠. 55점. 41점. 여기가 이제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돼요. 그리고 과락이 40점입니다. 이게 과락자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3과목이 제일 많죠. 2,000명. 그래서 이 3과목은 원래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1, 2과목이 점수가 좀 낮아요. 3과목이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과랑화 면하고 1, 2과목에서 점수를 높여서 합격을 해야 되는 것이 보편적이에요. 제가 2014년에 합격하고 2016년부터 강의를 했는데 책도 쓰고요. 그래서 상당히 잘 알아요. 그런데 이 준비가 너무 안 됐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분석해 보니까. 시험 난이도하고 준비 미흡자. 이것이 이제 문제더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1차 금년도 이제 2023년에 아쉽게 불합격하신 분들 많죠. 원래 2-3문제 차이로 떨어지고 그럽니다. 그리고 신규 새로 들어와서 공부하는 자, 이런 분들이 시험 요령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더라.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러분에게 공개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처음으로 들어가서 시험 전형. 1차 시험은 3과목이라 했죠. 산업안전 보건 법령. 그리고 산업안전 일반. 그리고 기업 진단 지도. 요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어렵고, 예, 여기에서 점수를 좀 많이 따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또 이제 2차, 3차가 있는데 시험이요. 또 반복해서 나요. 요 2가지가. 그래서 제대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 또 이제 이 따더라도 이제 밥 먹고 살려면은 지식이 있어야 되죠. 요거는 아주 기본 지식이에요. 법령과 안전 일반에 대해서는. 그래서 공부를 제대로 할 때 제대로 해야 된다. 합격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100점 만점에 과목당 40점 이상 이하는 과락이고 평균 60점을 맞아야 돼요. 그 시간은 90분 줍니다. 요거 75문제, 75문제 푸는데 90분 줘요. 시간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공부를 안 하면은 시간이 모자리다 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이제 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거 3번을 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3번을, 물론 다 보지는 않죠. 이제 그런 걸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90분 안에 이 75문제를 풀어서 과락이 없고 평균 60점 맞아야지 합격한다.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쉽습니다. 근데 시험은 이제 요령이 필요하죠. 예. 자, 전략을 잘 세워야 됩니다. 합격하려면은. 이게 목표 점수가 전략이에요. 자, 1과목, 2과목, 3과목. 저는 법령은 거의 다 맞아야 된다 이렇게 봐요. 80점. 그리고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대신 법을 반복해서 잘 봐야 되죠, 공부를. 그 다음에 안전일반. 요거 어렵다는 사람이 되게 어렵다 그러는데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70점 이상 맞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자기의 목표예요. 기업 진단 지도. 이거는 이게 경영도 들어가고 이제 심리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위생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공부할 것도 많고, 우리가 이제 건설이나 뭐 산업안전 지도사니까 이공계죠. 이공계가 이거 다 이과잖아요, 이과. 예. 이제 문과. 옛날 치면은.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반만 맞자. 하는 게 전략이에요. 반만 맞자. 근데 이 전략이 굉장히 잘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치면은 200점인데 180점 이상이면 60점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물타기가 들어가는 거야. 이게 점수가 얻기가 어려우니까. 어차피 요거는 어차피 공부를 해야지 내가 먹고 살아야 산업안전 지도사로서. 그래서 요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1차 시험은 30에서 40% 합격률이에요. 예. 이거는 뭐 통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저희 에듀안전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7 내지 80%가 합격을 해요. 왜냐면은 이 교재가 괜찮고요. 교재가 적중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 내용 뭐 이런 것들이 때문에 이제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온라인으로 강의하지만 옛날에 2018년, 2019년, 2000년 이때는 이제 오프라인 제가 학원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는 거의 다 7, 80%가 아니라 거의 합격을 했어요. 1차는요. 예. 뭐 그렇다고 보시고 어쨌든 좋은 책과 좋은 강의를 들어야 합격률이 배 정도 높일 수 있다. 이런 정도만 아시고 여기에서 이 목표 점수 제가 이제 해설을 하면서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목표 점수 맞도록 이렇게 해야 돼요. 80, 70, 50. 그게 중요한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것은 안 맞다. 근데 산업안전 지도사 1차가 지금 잘못된 뭐가 흘러요. 기출문제 해설을 해놓고 그게 공부다. 그걸 공부하라. 근데 그렇게 해갖고 합격을 하냐? 불합격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는 기사하고 다릅니다. 기사는
기출문제로 공부하면 돼요. 문제은행식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도사가 기출문제로 공부한다? 그거는 상당히 위험하다. 이거 안 된다 이거죠. 다만 기출문제를 활용은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강점을 두는 거예요. 왜? 정해진 시간 90분이었죠. 3번 정도 보는 시험 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연습이 돼야 이제 빨리빨리 보죠. 처음에는 다 읽지도 못해요. 90문제를. 그 다음에 시험 유형을 파악하는데 쓰라. 그 유형은 이제 핵심 단어가 뭐냐, 질문이 뭐냐, 어떤 문제들이 많이 나느냐,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전 연습을 해야 돼, 연습. 그리고 요령 파악. 어떻게 하면 점수를 많이 받느냐. 이제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개념 정립은 항상 들어가는 거예요. 예, 광범위한 분야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하나 공부할 때 이 개념을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거기에 개념에 연결되는 숫자, 또 요령, 이런 것들을 하는데 요거는 기출문제 해설하면서 제가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저는 3단계 공부 방법을 추천합니다. 이거는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가르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합격을 했어요. 이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굉장히 늦어 합격이. 방법이 틀려서 그래요. 기출문제나 풀고. 시험 봐봐야 또 떨어지고 2차, 3차 똑같아요. 그래서 1단계는 이제 이해를 저는 추천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이거를 내가 아무것도 몰라. 이건 또 더군다나 산업안전 지도사는 누구나 보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만약 건설에서 했다 해도 안전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건설 안전이 붙었잖아요. 그래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좋은 동영상과 책을 반복해. 반복 수강해서 이해도를 높이는 방법밖에 없다. 이해도를 높여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첫째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게 뭐 처음부터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쭉쭉 빠른 속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동영상 딱 선정하셨으면 책하고 쭉쭉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이런 거구나 느끼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숙지를 해야 돼요. 저는 애우는 거 금지입니다. 애우는 거. 1차, 2차, 3차 다 똑같아요. 애우기 저는 반대입니다. 예. 산업안전 지도사는 절대 애워서는 안 되고요. 1차는 노트 정리 안 돼요. 2차, 3차는 노트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기 노트를. 근데 하지 마세요. 왜? 이 광범위하게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노트 정리하면 제한이 돼요. 그리고 애우려고 막 이렇게 되다 보면 제한이 돼. 그렇게 해서는 하기가 어렵다. 제가 기술사인데 3년, 4년 합격 못하는 분들 많이 봤어요. 근데 그분들 이렇게 보니까 노트 정리는 아주 책을 만들어, 책을. 그리고 애우고 있어. 그게 아니다, 이거. 개념. 이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 개념을. 그러지 않으면은 합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교재와 또 교재 안에 예상 문제가 있어요. 이래갖고 이해력을 높이면서 반복, 정독해서 숙지. 내가 이해하는 걸 더 높게. 애우진 말아라. 애우진 말아라. 그 다음에 마지막. 목표 점수 아까 80, 70, 50 이렇게 정했죠. 과목별로. 이제 요거를 기출문제를 풀지 말고 공부하지 말고 가만히 뒀다가 제 책 2과목 뒤에 이제 기출문제를 다 실어놨어요. 깨끗하게 유지하시다가 시험 막바지 한두 달 남겨놓고 이제 푸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나씩. 시험 시간 딱 정해서. 그래서 이제 1과목, 2과목, 3과목별로 점수를 매겨보세요. 그럼 80, 70, 50이 나오느냐, 안 나오냐. 그게 관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험 요령을 이제 터득해 가는 거죠. 3번 볼 수 있느냐, 체크하느냐. 이제 요런 거는 제가 기출문제 풀면서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 부족 부분을 보완을 해 나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합격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래서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안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고, 그래서 40%, 30% 합격하는데 여러분이 들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1년이 또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어떤 사명을 갖고 산업안전 지도사를 책을 만들고 강의를 하고 그래 왔어요. 왜냐면 산업안전 지도사, 저는 건설안전 쪽인데 건설안전 기술사가 있죠. 저 10년 넘게 강의를 했고, 근데 산업안전 지도사에 이제 네 파트가 있어요. 근데 건설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산업안전 지도사 다 합쳐서 지금 현재 합격자가 한 1000여 명 돼요. 1000여 명. 많지가 않아요, 아직까지. 그런데 최소 5000여 명이 넘어야 이제 힘을 발휘해요, 산업안전 지도사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이 되면서 엄청 일거리가 많아졌어요. 일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산업안전 지도사가 뭐 그냥 뭐 합격만 했다 그러면 그냥 여기저기서 모셔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새로 시작하신 분이나 또 퇴직 앞두신 분들, 젊으신 분들, 합격자가 이제 50대, 그 다음에 40대, 60대. 여기 제일 많고, 여기 같아요. 합격자 비율이. 그만큼 이제 나이 많으신 분도 많이 하고, 요즘 점점 젊은 분들이 취업이 안 되니까, 이거 공부하시는 분들 있어요. 은퇴자, 은퇴 예정자들. 그래서 산업안전 지도사는 합격을 하시면은 기술사 대우를 해줘요. 그래서 일거리도 많고, 또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기술사들이 또 공부를 많이 해요. 우리 건설안전 쪽에서 본다면은, 한 60, 70%가 기술사들이 공부를 해요. 왜냐? 2차가 면제니까. 그렇다고 공부할 건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산업안전 지도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걸 이제 이해를 하시고, 제 강의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2023년에 산업안전 지도사 1차 시험은 어떻게 났는가? 기출문제 해설을 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문제 내용도 중요하지만 내용보다 중요한 거는 어떻게 푸느냐, 어떤 문제가 나느냐, 이런 거 파악해야 돼요. 그 전략 목표 어떻게 달성하느냐, 이제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험 문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제13회 산업안전지도사 1차 기출문제 해설을 차근차근 하겠고요. 여기서 내용은 크게 뭐 똑같은 건 안 나니까, 다만 문제 형식이 어떻게 나느냐, 또 제가 어떻게 문제 풀이를 하는가, 이런 거에 중점을 둬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 1번. 산업보건법령상 산재 발생 건수 등의 공표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길지는 않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키워드를 이제 이 75문제를 풀려면 시간이 모자라요. 그 딱 금방 봐야 돼요. 이렇게 여기 공표 대상 사업장, 이렇게 줄을 그시는 게 좋고요. 해당하지 않는 거 하면 가위표를 이렇게 여러분 시험지에다 이렇게 표시를 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보더라도 명확하게 드러나요. 공표 대상 사업장이 있는데 네 가지 있죠. 해당하지 않는 걸 찾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걸 찾을 때 보시면은 이제 사망자가 연간 2명 맞죠? 사망 만율이 이상인 거, 중대산업사고, 은폐사업장 이런 거 다 해당이 돼요. 그런데 3년 이내에 일해 보고를 안 했다 이거예요. 근데 요거가 이제 수치에 강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제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할 때 저는 이게 이제 다 표시를 해놨어요. 공포 대상 사업장이 주 키워드가 되는 거고,
거기에 네 가지가 탁 나와요. 근데 수치에 강해돼. 그 여러분들 이런 걸 볼 때는 해당하지 않는 거 수치를 먼저 보세요. 이거 2명 맞다. 3년, 요거 이상해. 그게 동그라미 팍 치는 거예요, 이렇게. 예. 동그라미를 탁 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다시 볼 때는 이제 근거 조항을 다 이렇게 해놨어요. 시행령 10조 1항이다. 그래서 3년의 이해다. 이렇게 틀린다고 명확히 찾을 수가 있죠. 여기서 좀 보셔야 될 것은 제가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 그래서 이런 건 바로바로 찾아낼 수 있는 쉬운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쉬운 문제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2번을 한번 볼게요. 2번은 상시근로자 100명의 사업장에 여기서 키는 뭐냐면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죠. 어떤 거예요? 100명.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이 사업을 모두 고르라. 그러면 이걸 다 읽으려면 시간이 걸려요. 그럼 크게 보면 제조업하고 이제 농업, 어업, 금융, 보험업, 서비스업 이게 크게 두 개 나눠져요. 그래서 보면은 시행의 별표 2에 보면은 이제 50명 이상, 100명 이상. 50명 이상은 제조업 중에 위험한 제조업일 때 50명 이상일 때도 안전보건 책임자를 두어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보통 기준이 100명이에요. 일반 제조업은 다 100명 이상일 때는 책임자를 두게끔 돼 있어요. 근데 농업, 어업, 서비스업, 요런 것들은 보통 300명으로 돼 있다. 그래서 여기서 100명 기준 줬으니까 바로 찾아낼 수 있죠. 그럼 기억, 니은 들어가는 곳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게 이렇게 쳐가지고 한번 하시는 것이 시험 보시는 것이 더 확실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을 볼게요. 쉬운 문제 1번, 2번은. 근데 이런 건 바로바로 맞춰야 되고요. 이제 3번이 약간 까다로운데요.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은 다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사업주가 모든 게 이제 산업보면 사업주가 주어가 됩니다. 근로자에게 정기적인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에 해당되는 것은 어떤 거냐 이거죠. 여러 가지 이제 업체가 나오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시행령 별표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사진 처리업은 적용받는 데서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면은 보면 여기 이렇게 사진 처리업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 저 별표를 보시면은 요런 것들이 시험이 잘 나요. 그래서 요런 걸 때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그 업체들은 사업주가 직접 안 시키고 위탁 교육도 시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사진 처리업은 위탁 교육은 제외하기 때문에 직접 시켜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그 여러분 잘 모르면 이렇게 갈매기 표시를 하고 일단은 이렇게 칠해 놓고 요건지 잘 모를 때는 이렇게 다음에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이고요. 요 산업법 대부분 업체를 이렇게 보시면은 요거 좀 다른 거, 엉뚱한 거 그런 거 찾으면 돼요. 만약 답을 모를 때는. 그렇죠. 소프트웨어, 서비스업, 그 다음에 금융보험, 같은 그 바운다리에 있는 업체예요. 근데 사진 처리업만 들린 거예요. 이럴 때 이렇게 찾아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예, 다음 장 넘어가면은, 4번이죠. 이거는 업무 정지 명령. 이 키예요. 이렇게 제가 키를 표시하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업무 정지 명령. 근데 6개월의 기간을 정해서 이건 뭐 부수적인 거예요. 지금 보통 이 전문기관들이 산업법에 보면 한 10여 개 돼요.
모든 전문기가 다 같아요. 업무 정지냐 아니면은 휴업이 저기 뭡니까 지정 취소냐, 업무 정지냐 취소냐, 이게 되게 이런 건 나오는 게 뻔해요. 취소에 해당되느냐 업무 정지에 해당되느냐. 그럼 취소에 해당되는 거는 요것밖에 없어요. 거짓으로 이제 이제 등록을 할 때 거짓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이런 건 취소에 해당되고요. 하나 더가 이제 등록을 했는데 정지를 먹을 수 있어. 이렇게 정지는 나머지 경우 다 정지예요. 그럴 때 이 정지를 먹었을 때 또 무시하고 업무를 계속 하는 거예요. 업무 정지인데도. 그럴 때 취소가 들어가요. 딱 취소되는 건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전문기관이든 관계가 없어. 여러분 다 보시면 이걸 깨닫게 돼요. 여러 번 보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업무 정지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러면 거꾸로죠. 취소. 이거구나. 바로 찍을 수 있어요. 이렇게. 예? 그렇죠. 요렇게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좋다. 이렇게 보이고요. 다음 5번 문제. 5번 문제는 이제, 뭡니까? 요거는 이제 건설업에 해당되는 사고 만인율 계산할 때 있어요. 산업재해 발생률 산출할 때. 그 다음에 사고 사망자 수. 결국 사고 만인율을 산정할 때 제외되는 경우. 일반 산업재해 그 산정할 때와 그 사망 만인율, 건설업만 해당돼요. 사망 만인율을 할 때는 좀 달라. 요거는 좀 까다롭지만 웬만하면 해당이 돼요. 하지만 사고 만인율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때는 다 빼주게 됐어. 여기 시행규칙 별표 1에 3 라목에 있다. 그래서 자세한 거는 그걸 한번 다시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다 골라라.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방화, 근로자가 타인과 폭행. 요거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망 만인율에서 제외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산정에서 제외된다. 그러면은 이런 거는 만인율에 이제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불가항력적일 때, 이럴 때도 제외를 시키는 게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공사용 차량, 이건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아니죠. 그리고 야유에 건설 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 이건 해당이 되잖아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기억, 니은, 리을. 그러니까 여기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건설업체의 사망 만인을 할 때 제외되는 거는 직접적인 관련 없는 거. 이것만,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만 아닌 걸로 쫙 거꾸로 찾아야 돼요. 이렇게. 디귿만 안 들어간 거. 이렇게 찾으시면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6번을 볼게요. 6번은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에서 옳은 거. 옳은 거는 뭐 밑줄 안 그어도 돼요. 틀린 것만 가입해 치면 돼요. 그래서 도급인의 안전보건제 설명에 옳은 거. 이거는 뭐 제가 시험에 납니다 하고 달달달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시면 돼요. 요 건설 도급인의 점검, 정기 안전보건 점검은 뭐 어떻게 하게 됐죠? 이거 제가 써놨어요. 2달에 한 번, 2달에 1회 이렇게 돼 있고요. 법에 이렇게 요건 달달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토사적 강업은 순회 점검. 요거는 월 1회예요. 2일에. 토사적 광업은 재해가 많이 나는 데예요. 그래서 이틀에 한 번. 건설도 마찬가지 이틀에 한 번 순회 점검. 요건 순회 점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협의체는
도급인, 수급인, 전원 구성원. 이게 맞는 거예요. 협의체는 노사가 다, 도급인과 수급인, 노사가 아니라 사업자 간의 협의체이기 때문에 다 해야 되고, 월 1회, 이거 월 1회죠, 회의가. 월 1회. 그러니까 틀리는 거죠. 요거만 맞아, 지금 현재상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10억 이상. 10억 이상인데 이거 20억이에요, 20억. 보통 20억 이상을 건설에서는 사업주 간 협의체에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요거는 그냥 뭐 길지만 내가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에 대해서 확실히 있다면은 큰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좋은 문제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자, 7번을 볼게요. 여기에서 규정이죠. 안전보건관리 규정. 아이고, 죄송합니다. 안전보건관리 규정. 여기에 세부 내용 중에 작업자 안전관리에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거. 해당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규정에 이게 잘못 들어가 있는 게 뭐냐 이 얘기죠. 그래서 대부분은 뭐 다 그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들어가죠. 그런데 이제 여기 원래 답은 이제 이 보호구였어요. 거기 이제 요게 이제 별표 요게 보시면은 시행규칙 별표 요게 보시면은 이제 보호구가 직접적으로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이게 이제 복수 정답이 됐죠. 그래서 다 해당된다. 다 해당된다. 이래서 모두 정답으로 인정이 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해당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호구만 직접적인 얘기는 없는데 그것도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7번은 다 맞게 해줬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8번. 아직까지는 어려운 게 없었어요. 자, 유해한 작업장의 도급금지 규정이다 이거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여기에 이제 들어갈 거를 적어라. 요럴 때는 지문이 길잖아요. 그럴 때는 문제부터 보는 거예요. 아, 요거 몇 년이냐구나. 1년에서 5년. 예. 그래서 이거는, 유효기간이 만료가 됐어. 유해한 작업 도급금지가. 그런데 만료되고 그 다음날부터 몇 년. 보통 이런 건 3년이에요. 예. 유해한 작업을 만료가 됐는데 그 연장의 승인은 3년. 이것도 단순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 책에다가 이렇게 제가 표시도 해놨지만 밑줄도 그어놨지만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서 아 이런 거 나오면 3년이구나 이렇게 애울라 그러지 마세요. 이해하시면 돼요. 아, 그 정도 되겠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자 9번 풀어볼게요. 9번은 타워크레인 설치업체 등록. 근데 이런 문제는 잘 안 나는데, 여기 이제 타워크레인 설치업체 등록이 최근에 이제 반영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났던 것 같아요.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돼 있어요. 등록할 때. 그냥 보통 등록할 때 인원, 장비, 소재지,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소재지, 변경할 때 변경도 당연한 얘기고요. 여기 4명인데 이건 3명으로 돼 있어. 이것이 답이에요, 바로. 뭐 찾을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장비 기준이 있어야 되고 서류가 있어야 되고 2년 이내에 등록이 취소하고 2년 보통 그래요, 이거. 재해방 기간은 뭐든지 대부분 등록하고 2년 이내에 다시 등록할 수 있다. 취소됐을 때. 요거는 요 타워크레인만 아니라 전문 업체들 대부분 그래요. 2년 지나면은 다시 재등록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자, 10번을 볼게요. 자, 10번은 안전검사를 면제. 요런 문제는, 죄송합니다. 요런 문제는 잘 나죠. 안전검사를 면제. 안전검사를 면제하느냐. 이제 이 면제 조항이 많이 나요. 시험이 가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인 애울라고 들지 말고 많기 때문에 애울라 들지 말고 제가 여기다 넣었어요. 통상적으로 방위사업법, 원자력, 이런 거 나오면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면제하는 거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다른 법에 의해서 안전검사를 할 수도 있고, 근로자 건강진단도 할 수 있고, 다 인정이 돼요. 서로. 되죠. 산업법만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화학물질관리법, 항만법, 에너지관리 다 되는데, 방위사업법, 요런 걸 원자력 방위사업법, 요런 거 있으면 바로 그냥 꼭 요거 안전검사 아니래도 답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근데 요런 거는 이 법령을 자주 보다 보면은 저는 한 200번 이상 봤겠죠. 자주 보다 보면 공통성이 쫙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애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면 바로 맞출 수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아직까지 어려운 문제 안 났습니다. 예. 자, 11번 볼게요. 방호 조치에 대해서 나왔어. 위험한 기계기구.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 조치의 설명, 옳지 않은 거 찾아라. 이렇게 돼 있죠. 이럴 때, 방호 조치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요거에 쭉 한번 보는데 수치 먼저 보세요. 긴 거를 다 읽지 말고. 숫자 나온 거. 요거 3년, 방호 조치를 안 했고 대열 진행하는 자는 다 해당 포함되죠.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지금 방호 조치를 하는데 너무 좀 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기에도. 이건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3년은. 보통,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여기 좀 약간 가벼운 거예요, 그래도. 징역하고 벌금은 사법처리예요. 사법처리 중에서 얼마나 강도를 주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법령을 보면서 그래 요 정도 방호 조치를 안 했다고 해서 너무 가혹하게 줄 수는 없지 않느냐. 법감정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방호 조치는 날 접촉 예방 장치, 덮개, 방호망, 요게 키워드예요. 그죠? 키워드만 딱딱 보면 돼. 그리고 상시 점검 정비해야 되는 거고, 해체할 때 사업자 허가를 받아. 다 당연한 얘기예요. 이것만 좀 틀리다. 이렇게 쉽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12번 볼게요. 자, 주요 구조부 변경을 할 때 안정 인증을 받게끔 돼 있죠. 안정 인증을 받게끔 돼 있는데, 그렇죠. 보통 이제 이 안정 인증, 제가 강의할 때도 누누이 얘기하지만, 안정 인증하고 이제 서로 유사한 게 자율안전 확인이에요. 자율안전 확인. 인증을 받아야 되는 기계기구 설비는 좀 큰 걸 얘기하고, 자율안전 확인은 좀 작은 걸 얘기해요. 그럼 여기서 잘 모른다. 그러면 어떤 게 큰 거고 어떤 게 작은 건지만 보면 돼요. 컨베어 같은 거는 상당히 작은 거에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도 이 두 개를 항상 확인하라. 근데 어떤 사람은 달달달 애우는데요. 애우지 마세요. 그냥 심한 거는 안정 인증까지 받아야 된다. 좀 약한 거는 자율안전 확인이다. 그럼 바로 찾아요. 프레스 다 크죠. 전단기, 절곡기, 롤러기. 이게 다 큰 기계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 인증이고 컨베어만 이제 자율안전 확인 대상에 들어간다. 이것도 쉬운 문제에 해당이 된다 생각을 합니다. 자, 13번 볼게요. 요거는 이제 안전교육이죠. 요거는 이제 안전교육. 여기서 키워드를 빨리 찾아야 돼. 길잖아요. 그죠? 그래서
채용 시 이제 교육 시간, 교육 시간, 근로자죠. 근데 어떤 일련 근로자냐? 30명의 도매업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근로자는 교육 시간에서 옳은 건 뭐냐? 여기 이제 구속 찾기인데, 여러분 별표, 시행규칙 별표 4에 그 밑에 보면은 비고가 있어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50명 미만 도매업. 50명 미만. 이거 30명이니까 50명 미만에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는 교육 시간은 반으로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채용시 교육은 8시간인데 명수가 작잖아요. 도매업. 이럴 때는 4시간 하면 된다. 이런 건 약간 좀 어렵다는 것 보지, 이제 요렇게 시험에 나요, 여러분. 아까 가로 안에 들어간 거 나고, 뭐 이렇게 좀 특이한 거. 이제 그런 것들은 제가 요거 강의할 때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찾을 수가 있고, 요런 데서 시험이 잘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14번 볼게요. 화학물질이죠. 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걸 모두 골라라. 유해성, 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 조사가 제외된 화학물질을 찾아라.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군 방위 이런 거 하고 방사선 이런 들어간 게 제외가 돼요. 이런 게 해당 것을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거가 이제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가 아예 해당이 안 돼. 방사선 관련 안전법은. 그러니까 답은 이렇게 바로 찾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다른 법에 의해서는 제외가 될 수 있어. 여기에서 유해 위험성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근데 방사선은 별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딱 빼면 바로 답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15번 볼게요. 아직까지 어려운 거 없어. 25문제인데, 어려운 게 아직 없어요. 자, 자율안전 확인 신고. 자율안전 확인이죠. 여기 신고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예요. 이걸 표시를 딱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율안전 신고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게 좀 약간 어렵죠. 약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숫자에 좀 먼저 숫자를 보라 그랬죠. 여기서 자율안전 확인 표시 사용 근전로부터 20일 이내. 이게 맞느냐? 관부에 공고해야 된다. 근데 이거 자율안전 확인은 그렇게 위험한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를 너무 금지한 날부터 공고를 하라. 20일은 너무 작아요. 상식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면 30일이 되는 거죠. 이것이 그냥 답이에요, 그냥. 숫자를 먼저 보세요, 숫자를. 숫자를 먼저 보고 이게 맞느냐, 틀리냐. 나머지는 다 맞는 거예요. 인증받은 경우. 근데 이거 골치 아프죠? 읽어봐도 자율안전 확인 신고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른 법에 의해서 할 때는 면제받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롤락이 해당된다. 롤락이 전체는 인증제인데 급정지 장치는 자율안전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국가표준법 이것도 인정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16번 볼게요. 요번에 좀 까다롭게는 났지만 이번 시험의 법령은 그렇게 좀 까다로운 데서 구속에서 좀 났지만 그렇게 어려운 건 없었다. 제가 보기엔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듣도 보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잘 골라야 돼요. 직무교육. 이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현장 소장 같은 분들, 직무교육인데 신규교육이 면제되는 사람에 관한 거다. 그래서 요 안에 이제 뭐가 들어가느냐, 몇 년, 그 다음에 몇 명, 여기죠. 근데 요거는 뭐냐면은
이제 이 옛날부터 이제 역사를 좀 알긴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고요. 이제 이게 몇 년이냐면 이제 3년, 5년, 2년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 감독자를 업무 경험을 이제 몇 년을 가졌냐 이거죠. 보통 3년이에요. 이거는 그냥 어쩔 수 없어 팩트니까. 3년을 가진 분들은 면제를 시켜주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건설업을 제외하고 상시 근로자 몇 명이냐? 그럼 300명, 보통 300명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따진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인 이제 어떤 상식, 개념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16번은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뭐 개념 파기예요. 3년에 300명. 그래서 이런 개념을 평소에 한 요 정도가 맞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건 좀 구석진 문제, 아주 구석진 문제예요. 조금 풀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다. 그냥 상식으로 맞히는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누가 다 이걸 공부를 합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17번. 서류 보존 기간이 3년. 서류 보존 기간이 보통 1년에서 3년이래요. 1년에서 3년 사이인데, 안전에서 서류는. 근데 3년인 걸 모두 골라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는데, 이 회의록 같은 거는, 이 회의록 같은 건 3년까지 보관 안 합니다. 근데 산재 발생, 선임, 조사 이런 거는 3년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보통 2년입니다. 1년 또는 2년. 그래서 산업위원회에서 회의록은 2년을 줍니다. 그래서 요걸 제외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답이겠네요. 그죠? 이렇게 다 외울 수가 없어요. 개념을 잘 잡아야 돼. 이것도 개념 문제, 개념 문제. 제가 그래서 항상 3단계 합격 비결의 개념을 잡아라. 개념 파악을 해라. 이건 1차, 2차, 3차 다 똑같아요. 개념이 딱 들어와야 돼. 아, 서류 보존. 외울 수는 없어요. 이거 어떻게 다 외웁니까? 그래서 시험은 이렇게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18번. 예, 요거는 이제, 분류 기준이죠. 유해성, 위험성 분류 기준. 유해인자의 위험성의 분류 기준인데, 옳은 걸 모두 골라라. 이렇게 돼 있죠. 그 틀린 걸 찾는 게 더 빠르죠. 소음의 기준은 이게 80이에요. 85 참, 85. 그 이게 틀려요, 이거 벌써. 그럼 이걸, 요거는 시행규칙 별표에 있어요. 시행규칙 별표 18. 이게 별표를, 이제 요번 시험을 보니까 별표를 자세히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3단으로 이제 공부하게끔 했고요. 법령을. 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별표, 그리고 고시 이런 걸 별도로 이렇게 모아놓고 밑줄을 다 그어놨어요. 시험이 잘 나는 거. 이거 당연히 밑줄 그어져 있죠. 그리고 제가 이 합격자 그거에 보면은, 합격 포인트에 보면은 소음의 이제 기준을 여러 가지가 나와요. 항상 이걸 이렇게 나오면 잘 몰라요. 근데 그렇게 공부하신 분들은 바로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그러면 나머지는 다 맞다가 보면은 이제 이게 답이죠. 잘 몰라. 이렇게 보면 인화성 가스, 고체 혼합물은 발연성 물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가스, 인화성 가스 해야 된다. 잘 모르죠. 확실히 틀린 걸 찾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게이지 압력은 요건, 요런 거 할 때는 이렇게 써보세요. 센티미터죠. 게이지 압력이 이게 맞죠. 1kg 초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답이다. 이렇게 보이면 됩니다. 자, 18번, 19번이죠. 이제 몇 문제 안 남았습니다.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것에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표시를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근로환경 개선을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그럼 뭐 다 읽어보는 수밖에 없죠. 다 읽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바로바로 키워드로 읽는 게 좋아요. 요 도구면 관계수금 작업하는 경우 그것은 산업위생 자격증 작업환경 측정. 요게 작업환경 측정을 누가 할 수 있느냐? 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기사 이상. 맞아요. 그죠? 요건 제가 항상 이렇게 제 책에도 표시를 해놨어요. 누가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사업주는 그 근로자 대표 참석시킨다. 당연한 거고. 그죠?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의료법에 의해서 의원, 한의원. 작업환경 측정 기관으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의원하고 한의원까지는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봐서. 병원이나 종합병원 정도는 돼야지 그 병원에서 부수적으로 작업환경 측정 기관으로 등록을 승인해 줄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식적, 이건 상식에 해당돼요. 상식에 안 맞는 걸 골라내면 되는 거예요.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 또 이제 공부 결과로 본다면 작업환경 측정 결과 노출 기준 미만일 때는 신뢰성 평가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요구하면 설명회를 갖게끔 돼 있어요. 하여튼 근로자가 요구하면 참석도 시키고 또 설명회도 갖고 이게 기본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된다. 어려운 거 아니죠. 다만 좀 길어요. 그래서 키워드를 딱딱 표시하면서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다. 다음 20번 공정안전보고서. 예, 공정안전보고서에 대한 거예요. 공정안전보고서는 이제 우리가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조업하고 건설업은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화학공정일 때는 공정안전보고서를 하게끔 돼 있죠.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 여기서는 보나 마나 그냥 원자력. 이게 제가, 원자력 설비. 이게 들어가 있는 거는 무조건 이게 답이라 그랬죠. 그렇죠? 원자력 관련되는 거. 그래서 방사선 원자력. 이건 동그라미 일단 쳐놓고 보세요. 쳐놓고 나머지를 읽어보시면은 원유 정제, 화학설비죠. 공정 해야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위원회에서 근로자 의견 해야 되죠. 공정안전 비상조치 계획에 참 있어야 된다. 홍보 계획도 있어야 된다. 맞고요. 원자력 설비는 이거는 별도 법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산업보건법령상에는 안 들어있다 이거예요. 별도예요. 그 다음에 이행상태 평가.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 그렇죠. 당연하죠. 그래서 이것도 쉽게 찾을 수가 있다. 이것도 어떤 개념의 문제, 개념의 문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21번. 자,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요거는 죄송합니다. 요거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는 이제 자꾸 읽어보시다 보면 제조업하고 건설공사. 이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 그러면 여기에 사실은 달달달 외우게 돼 있어. 야, 쭉쭉쭉 외우게 됐어. 그래서 수치를 먼저 보세요, 여기서. 여기서 연면적 3,000제곱 이상의, 이게 틀린 거죠. 대박 나와요. 이거 5,000입니다, 5,000. 3,000은 너무 작죠? 냉동 창고, 설비공사. 지간 50m 이상 교량, 31m 건설공사, 2,000만 톤 이상의 용수, 10m 이상의 굴착공사.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건 수치에 강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석구석까지 보되 개념을 잡고 수치가 뭐가 있는가. 이렇게 딱, 외우지 말고, 이렇게, 개념을 잡아 놓으면은 상식으로 다 풀 수가 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이 지도사 되고 나서도 현장에 나가서 뭐 법을 갖고 다닙니까? 아니죠. 바로 나와야 돼. 그래서, 충분히 공부를 해 놓으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22번. 건강진단하고 건강관리예요.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에.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분명히 해놔야지 찾습니다. 자, 이거 뭐, 이게 어렵죠? 이제 여러분 산업안전보건법을 공부할 때 뒤에서도 많이 나요. 앞에서만 나는 게 아니라 이 건강관리 뭐 이런 데서도 많이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셔야 되고요. 자, 요거는 제가 관련 근거 132조 시행규칙. 요거 이제 제가 3단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게 같이 들어가도록 3단으로 이제 배치를 해놨어요. 제 책은. 이게 3단 비교표로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일부 책들을 보니까 각자 돼 있는데 그러면 서로 못 찾아내요, 이거를. 공부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만 3단을 주장하는 것 같아요. 3단 비교로.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별표는 플러스, 별표 또는 고시, 뭐 이렇게, 이런 걸 해 놓으면은 훨씬 이해하기가 좋죠. 자, 요거는 이제 보면은 여기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걸 찾아내야 돼요. 자, 선언법은 각자 한다 그랬죠. 각자 이런 거는 실시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 건강진단의 1차 검사 및 흉부 방사선. 여러분 엑스레이 찍잖아요. 1차 검사할 때.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틀렸죠. 이게 상식에 맞지 않아. 당연히 포함돼야죠. 그러면 이걸 딱 표시하고, 그러면 나머지 쭉 있는데 대표자 참석해야 돼. 당연하죠. 비용은 국민건강보호법에 따른다. 근데 이제 여러분 만약에, 나는, 이것도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요령을 갖게 드리는 거예요. 두 개를 치고 요거다 갈매기 표시를 이렇게 하세요. 넘어가요, 일단은. 뒤에까지는 다 풀고 갈매기 있는 것만 다시 생각하는 기회가 오거든요. 이거 3번을 반복해야 된다, 이거예요. 다시 보면, 왜 이거였는데 이것까지 쳤나? 당연히 이거지. 그러면 이거 한 번 또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지를 갖고 나오잖아요. 확실하게 쳐야 이제 여러분 나중에 이제 가답안 나왔을 때 내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 요거는 얼마든지 낙서를 해도 되는 거예요. 자기 시험 문제니까. 이런 건 바로바로 쳐버려야 돼요. 아닌 거는. 이렇게 하시면 시험 보는 요령이 된다. 그 다음에 23번. 이제 이거는 이제 보수교육에 관한 거죠. 지도사 보수교육. 요거는 이제 지도사 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여러분은 어차피 지도자 되실 분이기 때문에 달달 하셔야 돼요.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 많지도 않아. 보수교육은 보통 20시간 받아요. 20시간. 그런데 이제 이거는 업무를 이제 많이 안 하신 분, 지도사 업무를 많이 안 하신 분은 또 최초에 뭐 이럴 때 20시간을 받게끔 돼 있는데 요거는 2년 정도 되면은 요건 10시간으로 줄어든다 이 얘기예요. 요거는 그냥 여기에 시행규칙에 보시면 그대로 나와 있어. 근데 이제 개념을 잡는 거예요. 지도사 보수교육은 20시간이구나. 그죠? 20시간이 기준인데 이제 2년 실적이 2년 된 사람은 10시간만 받아도 되는구나. 그럼 실적이 4년인 사람은 안 받아도 되는 거죠. 실적이 없는 분은 20시간 받아야 돼요. 이렇게 재등록하거든요. 지도사가 그때마다 이제 요걸 따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죠. 자, 23번 볼게요. 요거 두 가지예요. 제가 강의할 때도 강조를 하는데 안전보건 진단 그리고 안전보건 개선 계획 요거만 받는 게 있고 요거만 받는 게 있고 이 두 개를 같이 합쳐서 받게끔 하는 게 있어요. 요거마다 대상이 달라요.
그 대상이 이제 뭐 4가지 정도 나오는데 제가 요거는 수치로 보는 게 더 빨라요. 그래서 이제 요런 경우는 이제 뭡니까? 옳은 거는 뭐 골라라. 유해인자 노출, 이거하고는 관계 없죠. 이거하고 이건 관계 없어요. 평균 제일부터, 평균 제일. 그러니까 동종의 업종보다 높은데, 이런 데는 이제, 이것도 이제 하나만 받으면 돼요. 개선 계획이나.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서 중대재해. 그러니까 이건 사실 필요 없는 거지. 여벌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 중대재해가 발생. 이거 해당됩니다, 무조건. 그죠? 중대재해가 발생되면 요새는 우리 건설 같은 경우는 진단받고 개선계획 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때까지 작업 중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1,000명 이상일 때는 3명. 그렇죠? 3명, 맞죠? 이게 직업성 질병자가 2명인데 1,000명 이상 대규모 사업장은 3명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예요. 다만 이렇게 확실하게 개념을 잡아야 돼. 요거 다르고 요거 다르고. 이게 비교해서 하셔야 되죠. 여기에는 그렇게 돼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산업재해율은 평균보다 높은 거는 개선 계획만 내면 되는데 2배예요, 2배. 2배일 때는 이 2가지를 다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를 볼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볼게요. 이건 뭐 쉬워요. 산업안전 지도사와 보건지도사. 직무가 공통적인 거. 공통적에 해당되는 거. 이거는 제 책에 아직 밑줄 그어 놨어요. 두 가지예요, 딱. 2가지가 공통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유연성 평가하고 안전보건 개선 계획이에요. 안전보건 개선 계획 작성. 이거는 보건이나 안전이나 개선계획서 안전보건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공동이 돼요. 그리고 더 하나 추가된다면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는요, 항상 들어가요. 어디나. 이 2가지만 지도사나, 뭐 보건 지도사나 안전 지도사나 똑같이 공통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시고 개념 딱 잡아놓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제가 이제 25번 문제는 이제 총괄로 한번 볼 텐데요. 이제 제가 목표 점수가 1과목, 법령은 80점이라 했죠. 그리고 2과목은 산업안전 일반은 70점. 3과목은 어려우니까 반만 맞아라. 50점. 이렇게 되면 합격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요거 1과목에서 많이 받아놔야 돼요. 1과목에서. 근데 이제 여러분 여태까지 이제 푸셨지만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 제가 보기에는 한 두세 문제 정도, 그러면 두세 문제 이제 뭐, 하나당 4점 아닙니까? 25점에 4점씩. 그러면 이게 80점 이상 요번에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볼 때요, 내가 어디서 과락은 맞지 말아야 돼, 무조건. 근데 이제 떨어졌다. 그러면 이 1과목을 봐야 돼요. 점수를 내가 그래도 80점 근처까지 받았는가. 이런 걸 봐야 돼요. 그래서 이번 2023년 시험은 이 법령이 좀 구석에서는 많이 낮지만, 좀 까다로웠지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그리고 제가 왜 이걸 80점으로 했냐면은, 이건 법령이잖아요. 이 자기 자체를 뭐 바꿀 수가 없어. 이거하고 이거는 좀 융통성이 있잖아요, 시험이. 그러니까 이 점수 받기가 어려워요.
그 여기에서 점수를 많이 받아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다음 조금 이제 텀을 두고 이 과목 또 강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